자, 이번에는 탐방 리포트입니다. 발로 뛰는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전도체 관련 기업은 혹시 가본 데 없어요? 신성 델타테크를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가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냥 창원에 있는 거라서. 창원? 예전에 대학교 때 네. IR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 대회를 한번, 리서치 대회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플라스틱 이제 관련된 사용. 본업이 신성 델타테크가 뭔? 플라스틱 그 사출. 사출? 네, 사출 쪽. 뭐 인탑스나 이런 네. 쪽하고 비슷한가 봐요. 예, 비슷한 그 LG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창원에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초전도체, VC 투자 지분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50% 정도 LNS 벤처캐피탈 지분 가지고 있는데 네. 2주 뒤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현탁 대표님이랑 이석배 교수님이 네. 샘플링을 공개를 하고 물론 이번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나왔던 실패 사유를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이번 특허에 들어갔던 실험 거고. 재개를 했을 네. 때 실패한 이유를 다 알고 있다. 결국 그 레시피는 결국에는 본 당사자들이 나와서 당신네들이 뭘 하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이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오늘 가는 것도 지금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의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네.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알겠어. 자, 그럼 이제 기업부터 가야 되는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네, 한 첫 번 더. 번째는 오션브릿지입니다. 오션브릿지. 이게 반도체, 공정 소재랑 액체류, 이제 그 가스 공급 장치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션브릿지는 저 자막에 나왔다시피 이제 여러 군데 이제 M&A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회사입니다. 킹스로? 네. 2017년에도 그랬고 2020년도도 그랬고 이제 JLENG나 YHT 회사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 회사를 지금 반도체 금방 말씀드렸던 공정 소재라면 알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제 후방 이제 전지 업체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실제로 최근에 워낙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수주도 안 나오고 실적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강했던 게 2차 전지 후방 이제 공정 장비 업체들이 수주가 올라오게 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고객사가 이제 좀 유일하게 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뭐 솔브레인이나 원익 P&E와 같은 회사들에게도 꾸준히 이제 오더 물량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SK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아까 JLENG를 인수하게 되면서 액체류뿐만 아니라 이제 기체류 쪽에 대한 가스 공급 장치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여기 반도체 시장, 물론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감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적어도 내년쯤에는 이런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오션브릿지가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이제 수주 물량도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워낙 이제 SK 그룹과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들어가고, 이건 2차 전지 쪽은 SK온 쪽에 또 들어갑니다. 뭐 최근에는 LG 엔솔이나 아니면 삼성 SDI 둘 중에 하나의 수주 물량이 2건이 들어갔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비공식적인 거라서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수주 물량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실 뭐 반도체 이런 소재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뭐 올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충분히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리드 타임이 언제쯤에 지금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상반기 때가 좀 비수기고요. 하반기 때부터 이제 성수기 반도체 소재 따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여기서 뭐 삼성전자까지 흐름이 오늘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게 되면 오션브릿지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는 탈피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션브릿지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 한 4천억 정도, 3천억 정도. 4천억, 네. 3, 4천억 정도? 네. 좀 열어보질 않았고 제가. 네. 자, 오션브릿지를 처음에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 아까 시가총액 얘기해서 그러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400억 초반인데, 오. 물론 지난주에 무상전자 거래량 하면서 2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500억은 넘어갔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솔루션 이제 업체인데, 단순하게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이제 오른 건 아니고, 이제 자회사인 티라 로보틱스라고 해서 이게 로봇 생산, 우리 흔히 말하는 뭐 ARM이라고 해서 T 로보틱스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자율주행 물류 로봇을 생산 판매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워낙 이제 시가총액도 작고 수주 잔고도 작고 사실 아직까지 실적도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년이 어떤 시기냐면은 실제 북미 쪽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결국에 증설이 완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장비들의 발주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24년, 25년이 뭐 LG 엔솔이나 이런 관련된 회사들, 뭐 애리조나나 이쪽 공장들이 증설 완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발주가 시작되는 해가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장비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오션 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이런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배터리 셀 업체들에 대한 수요 자체도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어디냐 반도체 그리고 항공 여러 군데서 지금 산업군에서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티다유텍은 워낙 가격이 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뭐 지난주 20%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성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너무 작다. 네. 400억이네요. 아직까지는 뭐 로봇 산업들이 대부분 1,000억, 2,000억 이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그 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5억이네요. 여기. 네. 유통 뭐 발행 주식 540만 주. 유통 주식은 지극히 적겠는데. 네, 지극히 적기는 하나 물론 대장주가 T-로보틱스긴 합니다. T-로보틱스긴 하지만은 이제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제 ARM 시장 로봇 시장 자체가 결국은 성장하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초전도체 관련된 뭐가 없구나. 맞습니다. 없는 걸로. 네. 네. 괜히 얘기 잘못했다가 또 큰일 날 뻔했네. 네. 하도 초전도체들이 지금 온통 주류가 지금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자, 마지막 기업 하나 더 보죠. 딥노이드입니다. 딥노이드, 네. AI 바이오 이렇게 갑니다. 네, AI 정확하게 말하면 AI 의료 플랫폼 업체입니다. AI 의료 플랫폼.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고 루닛이랑 비노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플랫폼 업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일한 업체고 일단은 뭐 딥 AI랑 이제 그리고 딥파이라는 거는 의료진이 직접 영상을 보고 판독을 해서 이걸 나만의 솔루션으로 이제 하는 이제 AI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이거 어떤 질병이 있구나 하는 걸 이 의료진이 직접 이거를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형식이 이제 딥파이고요. 그걸 갖다가 디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독자에 한해서 내가 가진 솔루션을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게 딥스토어입니다. 그만큼 딥노이드의 이제 플랫폼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이 안 되긴 하지만은 이게 문제는 일단 하나입니다. 그게 건강보험 등재가 돼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어플러도 있고 아이센스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이게 이어 패치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들 입장에서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되는데 이어 패치 같은 경우는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자가 혈당 측정기 우리가 혈당을 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네. 필수적이냐 선택적이냐에 따라서 건강보험 등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딥노이드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가 내가 편하기 위해서 AI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있지만은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의료 AI 관련 부분을 계속 정책적으로 키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 등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뭐 일본이나 이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뷰노나 이제 루니 때문에 주가가 등달아 지금 의료 AI 시장에 관심을 받긴 하지만은 이런 건강보험 등재 이슈가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모멘텀은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탐방 리포터 세 군데 들어봤고요. 짧게 좀 들어봤어요. 네. 훑었습니다. 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미 그때 저는 사실은 5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저는 아니 안 되더라도 저는 비슷하게 나오고 비슷한 물질이다.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물론 김영탁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초전도체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물론 지금 시각은 어느 정도 중국 쪽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인도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좀 더 시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